네, 안녕하세요.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는 이명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창이 넘어갔는데요. 시스코 VDI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융, 공공, 제저의 사실 최대 레퍼런스를 전부 저희 시스코랑 그 다음에 굿모닝 아이텍이랑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사실 작년부터 망블리, 그 다음에 VDI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국내 모든 망블리는 보안이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공격 아니면 내부에서 자료의 보안 때문에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교육, 회의, 비즈니스, 스마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에 오신 학교, 제조, 공공 모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왜 시스코 VDI 아키텍처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DI는 2010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이슈를 많이 고객들한테 사실은 힘들게 했죠. 근데 단순히 데스크탑 가상화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에 스토리지만 고민을 했지만 실제 가장 큰 이슈들은 어플리케이션 이슈입니다. 그게 사실 5년 동안 VM웨어가 노력했고 굿모닝 아이텍이 노력했고 많은 고객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이슈들을 지금 풀어나가면서 한국에 이제 VDI가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VDI를 렉서버로 구현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나오게 됩니다. 망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8개 기본적으로 완지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텐지로 갔을 때 기본적으로 텐지 2개, 완지 2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300유저 이하는 렉으로 구현을 하시고 300유저 이상은 블레이드를 고려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블레이드를 고려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또 고객분들은 아키텍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제한적인 메모리, IO 슬롯, 그 다음에 이 개별 설치에 대한 관리,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IO 복잡성, 스위치 복잡성, 케이블링. 결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 블레이드 서버 위에 네트워크 스위치 2개, 샘 스위치 2개, 관리 스위치 하나 이런 식으로 IO가 결국은 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스코는 다른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실 고객들한테 제시를 드렸고 많은 VDI 레퍼런스를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중요한 것이 IO입니다. 일반 기본적으로 랜센을 통합 관리를 하자는 거죠. IO에 대한 가상화를 시작하자는 게 저희 목표고 여기에 아이스카시, 나스, FC 등 다양한 IO를 인프라의 변경 없이 수용을 하자는 게 시스코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서버, 렉 서버, 모듈러 서버 전부 다 통합 관리하자는 거죠. 렉 서버 따로, 블레이드 서버 따로 관리하지 말고 파일럿부터 나중에 확장까지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결국 저희가 시장에서 검증된 아키텍처를 고객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사실 시스코의 가장 큰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으로 관리를 하자는 거죠. 이 정책 기반 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냐? 아예 룰을 처음에 만들자는 거예요. 네트워크 팀, 서버 팀, 스토리지 팀이 같이 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룰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에 제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룰을 통합하자는 겁니다. 결국 프로파일을 템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버에다가 씹었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프라 자체를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자동화를 하드웨어 자동화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솔루션에 대한 자동화는 VM웨어가 해줄 것이고 다른 것들이 해주는데 인프라에 대한 자동화부터 시작하자는 게 저희 시스코의 메시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서버가 4대가 있어요. 오라클 RAC로 묶어 있습니다. 여기는 맥어드레스를 키값으로 하거든요. 맥어드레스는 하드웨어에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펌웨어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책 기반으로 어떻게 하냐? 저 위에 있는 통합 관리 스위치에서 프로파일을 관리를 합니다. 저 시스템이 죽었을 때 저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똑같은 프로파일을 여기다가 심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부팅을 하면 밑에 있는 서버는 위에 있는 서버랑 100% 동일한 IP, 맥어드레스,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되는 겁니다. 말 자체로 서버 자체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안 가져가는 거죠. 밑에 있는 VDI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X86 서버는 메모리를 증설하려면 시스템을 끄고 뚜껑을 열고 메모리를 증설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메모리가 많은 시스템에다가 프로파일을 집어넣고 이걸 부팅시키면은 기존에 있는 서버랑 동일하게 메모리가 확장이 된다는 거죠. 유저 확장이 온라인으로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고객들한테 그대로 베네핏으로 다가갑니다. 이 아키텍처를 조금 더 데이터 센터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을 프로그래밍하고 서버를 부팅함으로부터 끝납니다. 근데 이제 다중 데이터 센터, 여기에 보시면 지사가 있고 제1, 제2캠퍼스가 있는 거는 하나의 메인 캠퍼스에서 제2, 제3 캠퍼스를 그대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 프로파일 자체를 하나의 메인에서 그대로 다 관리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뿌리는 겁니다.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 센터 1, 2, 3, 4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 관리를 하는 거죠. 뒤에 이제 국내 최대 공공 사이트에서 16개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전산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I/O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왼쪽에 있는 아키텍처를 오른쪽으로 하고 스위치를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I/O는 전부 다 가상화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상화는 단순히 VMware를 통한 가상화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가상화, 서버에 대한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같이 움직이자는 거죠. 결국 그럼 인프라는 이렇게 바뀝니다. 서버를 증설할 때 수직 확장은 샤시를 증설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I/O 가상화 시키는 겁니다. 플랫폼을 증설할 때, 인프라를 증설할 때 이런 식으로 그대로 파드를 확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00유저 VD를 한다. 1,000유저 잘라가지고 그대로 확장을 하는 거죠. 고객분들은 이거를 증설을 해가지고 뭐 한 달, 뭐 몇 달이 필요 없이 단 며칠, 몇 주 이내에 모든 인프라를 정상적으로 구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된 VDI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 아키텍처 상당히 많습니다. VDI 아키텍처. 거기에서 모든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레덱과 VMware vSAN과 저희 시스코 그리고 VMware 호라이즌 뷰와 같이 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진 아키텍처를 고객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에 8만 유저, 그 다음 2,000대 서버가 VDI 플랫폼으로 돌고 있습니다. 사실 VDI 시장에서는 저희 시스코, 오늘 오신 VMware, 그리고 굿모닝 아이텍이 시장의 감히 넘버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패브릭에 대한 가상화를 구현하자. 그리고 I/O 통합해가지고 스위치를 줄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전체를 통합 관리하자는 게 사실 시스코 VDI 아키텍처의 가장 큰 핵심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고객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끝 윗단에 저희 넥서스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 카탈리스트 스위치가 있고 HP 블레이드와 VMware와 EMC의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VNX로, FC로 OS를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실론으로 나스 영역을 구현했습니다. 결국 망분리를 하다 보니까 OS 영역은 FC, 데이터 영역은 나스, 매니지먼트 영역은 그냥 일반적 이더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I/O가 나오게 되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더 가면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운데 있는 HP 블레이드를 저희 시스코로 바꾸면서 아키텍처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수주를 했는데요. 3,500유저에서 3,000유저를 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0유저, 1,000유저, 1,000유저에 위에 통합관리 스위치 2개, L3 스위치 2개로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같이 오신 VMware랑 굿모닝 아이텍이랑 같이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결국 고객한테는 전력량 감소, 상명 감소, 운영 감소와 유연 확장, 그 다음에 빠른 디플로이먼트, 결국 비용적인 감소로 가게 되고 이 고객사가 그대로 1,000유저를 확장했어요. 스위치 하나 없이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렉만, 서버만, 스토리지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4,000유저가 구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짜 고객 사례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 중에 국내의 최대 공공 레퍼런스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방화벽, L3 스위치, 옆에 L4, 그 다음에 서버, 스토리지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이 대법원 분당에 있는 중앙전산센터가 16개 집업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16개 집업에는 전산 인력들이 거의 없어요. 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책 관리로 전체 지역을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관 1, 2, 3, 4 남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중부지방법원에 있는 그 VDI 시스템을 중앙전산센터에서 전부 다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결국 이제 15,000 유저를 안정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또 하나의 레퍼런스는 국내 최대 금융기관 레퍼런스입니다. 아키텍처는 똑같아요. 똑같이 VM웨어 그 다음에 EMC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어드민, 인터넷, 업무망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가이드라인 보시면 데이터 센터 내의 네트워크는 물리적 망분리, 데이터 센터 외부에 있는 직원들은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어드민, 인터넷, 업무망을 그대로 논리적 망분리로 한 케이스고요. 24,000 유저 VDI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표준화된 모델을 구현했고요.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시스코가 말하는 유니파이드 데이터 센터 VDI 아키텍처입니다. 백본으로 넥서스 9K, 7K를 집어넣고요. 거기에 넥서스 6000, 5000, 3000으로 2000으로 L3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패브릭 인터커넥터라는 통합 관리 스위치로 서버팜을 구현을 하고요. 그 밑단에 UCS와 필요하시면 소프트웨어 가상 스위치 넥서스 1K를 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센 스위치, OS 영역을 쓰시고요. 그 다음 네덱 스토리지, VM웨어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VM웨어로 가상화하고 전체를 이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은 굿모닝 아이텍이 얘기하시는 스카프치라는 플랫폼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포탈 쪽에 크로버 VDI라는 굿모닝 아이텍 솔루션을 놓으시면은 그대로 지금 자동화, 오토메이션까지도 전체를 같이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VDI 아키텍처는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 보여드린 거에 망연계 서버만 추가를 하면은 전체 아키텍처가 추가됩니다. 근데 VDI를 여기 해보신 고객도 있고 고려하시는 고객도 있지만 VDI는 말 그대로 가장 복잡한 아키텍처입니다. 서버 가상화는 쉬운데요. VDI는 수많은 벤더, 수많은 파트너들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서버 벤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벤더, 가상화 벤더, 망 연계 벤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벤더도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 벤더가 들어가잖아요. 결국 많은 고객들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요소는 이 벤더들을 얼마나 잘 조화롭게 하고 핑퐁을 안 치느냐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떤 하나의 VM 하나 꺼지더라도 모든 벤더들이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VDI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체를 한 번에 같이 핸들릴 수 있는 파트너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제가 2명, 3명, 4명의 벤더, 2명, 3명, 4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하고 있는 파트너를 통해 그 VDI를 구현하시는 것이 실패율이 가장 높고 가장 안정적으로 VDI를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굿모닝 아이텍이 초청한 자리지만 VDI의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굿모닝 아이텍, 그 다음에 저희 시스코, 그 다음에 VM웨어입니다. 사실 이 세 조합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은 VDI 참 어려운 그 아키텍처인데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